안녕하십니까. 신용호의 문화형 토론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구려 그 건국연도를 악용해서 우리가 그 기원전 37년으로 삭감된, 왜 그래서 삭감된 거는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시간인가 네 번째 시간에. 왜냐면 신라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다 보니까 신라 우선주의에 사로잡혀서 신라를 기원전 57년, 고구려 기원전 37년, 그리고 백제를 기원전 18년 이렇게 그 건국연도를 삭감했다. 그게 이제 그 증거들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그때 그랬었는데, 그 기원전 37년이라는 걸 이용해서 현동군은 기원전 107년에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108년에 기원전 108년에 한상원이 쳐들어와서 기원전 이제 1년 있다가 현동군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고구려현에서 고구려가 발전한 것이니까 고구려 역사는 중국 역사고, 그 고구려가 생성됐던 모든 그 땅은 문화와 역사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니까 우리 중국이다 라는 게 바로 동국공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들이 기록한 역사서에 고구려가 있어서 고구려현이 생겼다는 실증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37년에 생겼다는 고구려는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을 삼국사기 편찬자인 김부식이 신라 우선주의에 사로잡혀서 역사를 삭감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건 저 혼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단지 신채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후한서 동해열전 고구려에 보면 무제는 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어서 현도에 속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제 멸조선 이 고구려 위현 사속 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고구려 위현,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었다 해요. 그리고 송나라 문신 서긍이 기록한 선화봉사 고려도공 권일권 건국 책봉의 연원에 보면 한 문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으로 삼아 현도군에 소속시켰다. 한무제 멸조선 이 고구려 위현 소권도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고구려가 존재했으니까 고구려를 현으로 만든 거죠. 그럼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었다는 건 고구려를 한무제가 멸망시켰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추후 문제예요. 왜? 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미 고구려가 있었다는 거는 여기서 증명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고구려라는 현을 만들었다. 고구려라는 행정구역을 만들었다. 고구려라는 고구려 현을 새로 만들었다. 고구려 현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고구려를 현으로 속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미 고구려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한서 동해열전 예에 소제 시원 5년에는 임등과 진본을 폐지하여 낙랑과 현도에 합병하였다. 현도는 다시 고구려로 옮겼다. 현도 복사 거구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원전 82년에도 고구려는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그렇죠? 다시 고구려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고구려라는 게 저기 있는 거야. 거기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간 거예요. 그렇죠? 고구려를 멸망시켜 고구려로 만들었다면 고구려가 별도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그러니까 멸망한 게 아니야. 어떻게 고구려가 멸망했다 다시 고구려로 가? 그럼 고구려 땅으로 와서 고구려 땅이라 그래야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원전 107년 현도군 설립 당시에는 고구려는 이미 존재했고 현도군에는 고구려라는 이름을 차용한 고구려현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게 이거 두 개에서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 말고도 삼국지에서 동해전 동옥조와 후한서 동해열전 동옥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군데 다 있는 거예요. 삼국지에도 있고 후한서에도 있고, 무제 2년에 조선을 정벌하여 유만의 손자 우거를 죽이고, 유만주선이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번조선이. 우거를 죽이고, 저기 우거가 유만주선의 우거예요. 그 지역을 분할하여 사군을 설치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한사군이 설치한 자리도 어디예요? 유만주선 자리예요. 평양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조금 이따 그 한사군이 나중에 하시고, 우선 옥교성으로 현도군을 삼았다. 뒤에 이맥의 침략을 받아 군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 이맥은 누구예요? 동이족 또는 맥족이라고 부르는 우리 한민족이에요. 고구려랑 부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고구려랑 부여. 뭐 한반도에 있는 진국이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도와줬다? 그건 조금 오버하고 이맥이는 고구려나 부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맥의 침략을 받아 군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109년에 조선을 정벌해서 유만한 선조 우고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기원전 75년에 이맥의 침입을 받아서 군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고구려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그쵸? 고구려가 없는데 어디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겨? 지금의 이른바 현도의 고부라는 곳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 어떻게 고구려가 없는데 서북쪽으로 옮겨요? 그럼 기원전 107년에도 이미 있었고, 기원전 75년에도까지도 있고, 또 기원전 80년에도 있고, 요전에 기원전 82년에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원전 107년에도 있고, 82년에도 있고, 75년에도 있으면 이거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고구려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고구려 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도군 밖에 고구려가 있었다. 그건 어떻게 증명이 돼요?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겼다. 다시 고구려로 갔다. 이게 고구려가 현도군 안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원전 75년에도 고구려가 존재했으므로 현도군 설립 당시 고구려는 고구려를 멸망하고 세운 게 아니라 고구려라는 이름을 차용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고구려인을 이맥 이렇게 부른 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후한서 동의열전 고구려는 일명 맥이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그 책 이름이 동의열전이야. 그러니까 동의족 이맥. 그러니까 고구려 또는 부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현도군은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서 고구려 서북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고구려연에서 시작해서 번창했으므로 한족 중국 역사라는 동북공정은 기저부터 모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37년이 아니라 기원전 107년 이전이라는 것만 증명해낼 수 있다면 동북공정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중국 병강사지 연구 홈페이지에 보면 바로 동북공정의 기저의 1번이 고구려는 고구려 현에서 출발해서 성장한 나라이므로 중국 역사다. 그리고 3번인가 4번, 제가 정확히 번호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바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그 민족은 4번일 거예요. 그 민족은 전부 한족에 흡수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1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북공정의 기저는 처음부터 무너져서 동북공정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고구려 건국연도를 올바르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구려 건국연도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고구려 건국연도가 올바르게 정립되면 두 가지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요. 첫째는 동북공정의 기저가 붕괴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가 현도군의 고구려연에서 시작되어 번창하다가 패망한 후에는 그 유민이 한족에 동화되었으므로 한족 중국의 역사라는 동북공정을 무너뜨리고 동북공정이 허상이라는 것을 규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사군 영역을 통한 만주의 문화주권자가 정의되는 거예요. 기원전 108년의 고구려 영역에 따라서 한사군의 위치나 위치가 요하 서쪽이냐 아니면 한반도 평양이냐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한반도 평양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아까도 얘기 나왔잖아요. 유만의 손자 우고를 주여 그 지역을 분할해 사군을 설치하였다. 그러면 유만 조선이 지금 평양에 있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한사군의 위치가 요하 서쪽이라는 것을 또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한족은 만주의 영토 문화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주권자는 우리 한민족이고 우리 한민족이 문화주권자이므로 만주의 영토권은 우리 한민족의 거라는 영토문화론에 의한 문화영토론을 통해서 만주의 영토권자가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만주에 중국 문화도 많은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화영토론에는 반드시 영토문화론이 동반돼야 된다. 만주에 지금 중국 문화 많죠. 당연히 중국이 지금 자기들이 강점하고 거기다가 자기 문화들을 많이 갖다 심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가 전래되어 온 문화냐 아니면 그 지역의 영토 문화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 문화론이 문화주권자를 가지고 영토권자를 규명할 때는 반드시 문화영토론의
영토 문화론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요즘에는 제가 뭐 엊그저께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논문을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보니까 문화영토론에서 어쩌고저쩌고 썼는데 거기 영토문화 얘기가 없더라. 그래서 자기도 제 그 논문하고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보니까 절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 그냥 눈에 보이고 지금 또 행해지고 이런 문화를 갖고 문화영토론에서 영토권을 규명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LA 한인촌에서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성행하니까 LA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고 단순히 이런 문화는 얼마든지 전래된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영토문화냐 아니냐.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그 영토의 영토권자라는 것을 밝혀내는 게 문화영토론이거든요. 근데 그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를 밝혀내는 게 영토문화론이거든. 그러니까 문화영토론을 갖고 영토권을 규명하려면 반드시 영토문화론을 같이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주에 한족이 만주에 즉 한사군이 만주에 들어와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토문화에 영향을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영토문화는 뭐예요? 영토문화는 그 영토와 호흡하는 고대부터 쭉 해서 정착시대까지 농경시대까지 그 영토에 영향을 끼쳤냐 안 끼쳤냐 이렇게 전래된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들이 개척하고 자기들이 살면서 거기에 문화를 심었느냐 안 심었냐. 그 심은 문화가 영토문화니까 이게 되니까 만약에 한사군이 만주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지금의 평양까지 있었다면 평양에 한사군이 있으면 당연히 만주는 뭐 저 중원이랑 연결돼야 한사군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한족이 점령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화 서쪽이더라 한사군이. 그럼 걔들은 만주에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치고 우리 민족이 생활하던 우리 민족의 문화, 우리 민족의 그 영토 문화니까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문화주권자는 우리 민족이 되는 거고 문화주권자가 우리 민족이니까 문화영토론에 의해서 그 영토는 우리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재 신철 선생님을 뭐라 하셨어요? 고구려 건국연도가 기원전 190년 그 전으로 다 잡으니까 이게 매일 늦춰졌었는데 그 늦춰진 거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 건국연대를 찾아야 된다 라고 시작해서 남북의 많은 학자들이 고구려 건국연대가 신라보다 앞서야 했는데도 삼국사 기조사 김부식이 신라 우월성을 강조해서 고구려를 역사를 삭감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단재 신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약 200여 년을 소급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내세운 이론이 첫째는 광개토 평안 호태양 능비였죠. 광개토 능비의 비문 기록이에요. 광개토 대왕이 추모왕의 17세손으로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13세손 혹은 12세손이라고도 그래요. 저도 12세손이라는데 이제 근데 그거는 시조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인데 그 12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그 문제점을 삼으시고 둘째는 유국 900년설이에요. 당나라 시효사 가은충이 당 고종에게 고구려 비기에 고구려는 900년이 되지 못해서 80대장에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구려가 건국한 지 900년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시효사가 가은충이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은충이 그런 왕한테 그런 보고를 할 때는 고구려를 침략하는 중이니까 고구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 건국 900년의 사실이 900년이 건국한 지 900년이 되었다라는 보고 자체가 900년에 망한다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뭐 떠도는 말이라고 치더라도 고구려 비기니까 건국한 지 900년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보고 자체는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럼 고구려가 건국한 668년은 900년에 가까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사론에 고구려는 진, 한, 동북 모퉁이에 끼어 있었다고 돼 있어요. 김부식이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이제 건국됐다고 해놓고 나서는 맨 뒤에 자기가 이제 그 편찬자가 그 사론을 쓰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실수한 거죠. 왜? 이게 사실인 거죠.
고구려는 진한의 동북모퉁이에 끼어 있었다. 그럼 진나라는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전 206년까지 있었고 한나라는 기원전 206년에서 기원전 222년까지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기원전 37년이라면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생겼다가 668년에 망했으니까 진나라를 쓸 필요가 없죠. 그냥 고구려는 한나라 동북모퉁이에 끼어 있었다면 돼요. 그렇죠? 그럼 기원전 206년 이전에 생겼기 때문에 저 진나라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진나라 중국대행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에서 멸망한 기원전 206년 사이에 고구려가 건국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원전 107년에 현동을 세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현이라는 지명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기에 고구려현을 만들었다는 거죠. 즉, 제 얘기는 한족 중국이 주장한 것 마냥 고구려현이 발달해서 고구려가 된 게 아니라 오늘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구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구려현이 생겼다는 거죠. 그 이름을 따서.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지금 그쪽을 연구하고 있는데 고구려현에는 아마 그 번조선, 즉 위만조선의 유민들하고 또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딱 거기서 딱 끝나지 않고 고구려랑 위만조선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일부 고구려인들도 포로로 잡혔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한무제 때 고구려랑 9년 전쟁을 했다 그래요. 대무신앙 때. 그러니까 대무신앙 때가 고구려 역사를 고구려를 건국연대를 바로 잡아서 따져보면 대충 그때가 대무신앙 때거든요. 그 한무제가 첫 들어올 때가. 그러니까 그렇게 180년을 앞당기고 고구려 역사를 앞당겨서 이렇게 하면 대충 그때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 학설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그분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 대무신앙 때 한무제랑 전쟁을 했다는 거는 유일하게 단재 신채호 선생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라 제가 뭐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해서 제가 저도 정확히 연구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고구려 유민들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고구려 포로들이. 그리고 설령 단재 선생님 말이 100% 맞는 게 아니라도 위만조선하고 고구려가 붙어 있었으니까 그 위만조선의 그 포로들을 수용하거나 그 유민들이 살게 하는 그 행정구역을 고구려현이라고 했던 게 아닐까. 일부 고구려 사람도 있지만 망한 조선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고구려를 이름을 따서 고구려현이라고 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특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 그런 개인적인 현재 연구하고 있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한족 중국은 고구려에서 고구려가 시작되었으므로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고 주장해서 동북공정의 기조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고구려 건국연도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고구려 건국연도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북한 손영정이 기원전 277년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은 지금 고구려 건국연도가 기원전 277년이라고 교과서에 싣고 그리고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손영정의 기원전 277년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